오늘도 어김없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한승태 시인을 모시고 이번에 다라실 어게인 시인선으로 바람분교를 복간하게 돼서 한승태 시인의 바람분교라는 시집을 가지고 솔직 담백한 토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한승태 시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승태입니다. 내른천 산골짜기에서 나와서 지금 고래를 잡으러 가 있습니다. 울산 가 있다 그랬나? 포항 가 있다 그랬나? 울산. 네, 장생포. 그리고 그 옆에는 특별히 또 우리 한승태 시인하고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맞지? 그건 아니고. 아무튼 대한민국 최고의 소설가 김도연 저기 해봐. 김도연 소설가를 모셨습니다. 인사해. 네, 반갑습니다. 한승태하고는 87년에 같은 과 인연으로 만났는데 과를 잘못 들어갔다는 생각이 87년도부터 들었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일부러 학교를 잘렸었는데 다시 또 학교에서 또 과에서 또 붙여줘갖고 이 한승태 시인하고 찔긴. 아니, 결국은 선배였는데 후배로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강원대학교 불어불문학과. 네. 희한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영원한 전부 다 배우님. 참 이게 또 이렇게 또 한승태 시인을 이렇게 만나고 또 김도연 소설가를 만나니까 또 갑자기 그냥 밤새 술 먹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차요. 아니, 전부 다 형이 있으면 여기 전부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하여튼 요번에 이름도 전부 다로 바꾼 거야. 그래요? 그 배우명. 영화 시작하면서부터 배우 이름을 전부 다로 바꾼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모르는구나, 배우 하는지. 아니 알아요. 근데 이름을 바꾸는 이름 바꿨어. 그냥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어.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붓다 아니야, 붓다. 여러 가지. 아니 꼭 뭐 그런 거는 부담도 돼. 깨우치면 깨친자. 아무튼 참 한승태 참 모시기 어려운 시인을 말이야. 또 울산에 또 장생포에 가 있고 또 만나러 가려고 그러면 울산까지 가야 되는 거야. 참. 뭘 열심히 하려는 게 아니고 뭘 열심히 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겠지? 오늘 술도 잘 마시고. 간장을 먹나? 거봐 간장 찾는다니까는. 아니야. 그 간장 필요 없다고 그랬어 그 아주머니가. 그래서 내가 굳이 뭐 여기 또 흘리고 안 좋잖아. 아니, 간간하긴 해. 근데 그래도 간장은. 그래서 요 바람분교라는 시집이 사실은 이제 한승태 시인이 등단을 91년에 했어요, 그죠? 92년 92년에 했니? 신춘문예. 예. 어쨌든 간에 92년에 해서 등단하고 나서 25년 만에 첫 시집을 낸 거잖아. 그렇죠. 27년 만에. 25년 만에.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시집을 내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25년 만에 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집이고 애정이 많이 갈 거고 그럴 거라고. 그런데 그 시집이 이제 이렇게 2017년에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절판이 됐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도 좀 마음이 좀 안 좋았고, 그래서 다라실 어게인 시인선을 시작하면서 두 번째로 바람분교를 하게 됐고요. 몇 부를 찍었지? 아직 안 찍었지. 요거 끝나고 요 편집본 나오는 거 이제 QR 코드 만들어야 되니까 편집은 다 돼 있는 상태야. 이제 요 QR만 넣으면 되는 상태라서 이 바람분교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표사를 우리 김도연 소설가가 썼어요. 그래서 한번 그 표사 한번 읽어줘 봐. 여기 있다. 잘 안 보이지? 아니 보여. 보여? 아니 그 폰트나 이 폰트나 거의 비슷한데 뭘. 어디 김도연 소설가는 이 바람분교 한승태 시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사를 처음 쓰기 전에 이제 쓰려고 작정을 했을 때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그 시인이 되기 전에 같은 과에서 이제 그 공부를 했었고 그 시인 되기 전에 한승태를 굉장히 많이 봤죠. 많이 봤는데 사람은 그 시인 되기 전에 사람을 봐야 돼요. 시인 되고 나서는 이제 폼을 잡기 시작하니까 아, 그건 근데 인정해. 시인 면목이 잘 안 보일 때 있을 때 슬슬 이제 근데 아마 이 표사는 그러니까 시인 되기 전에 한승태가 폼 잡기 전에 어떤 뭐 날것 그대로 같은 걸 많이 보여줬대. 그거를 좀 기억하며 쓴 표사입니다. 그런 것 같더라고. 네. 한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 건 어느 늦은 밤 포장마차에서였다. 주인 아주머니와 우리가 말렸지만 하는 노래를 멈추지 않았다. 2절까지 모두 불렀다. 포장마차에서 고성방가가 금지되던 시절이었다. 하는 저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내린천에서 태어났다고 했다. 뭐야, 그럼 사람이 아니고 물고기? 하여튼 하는 그렇게 시 몇 편을 호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자그마한 오토바이를 타고 우리들이 술자리에 합류했다. 한의 노래와 시를 싣고 달렸던 가끔은 허공으로 날아가기도 했던 그 오토바이는 어디로 갔을까? 이제 하는 고독을 구부릴 줄 아는 성춘권의 나이가 되어 첫 시집을 엮는다. 내린천과 바람분교를 떠나 참 멀리도 왔다. 나를 한없이 풀어놓는 저 능계들, 나를 한없이 흘려버리는 저 바람들, 나를 한없이 돌려 세우는 저 가시풀들, 깊고 환한 생채기만 남았다고 하는 노래한다. 가을바람 수수하다. 아, 참 이 김도연 소설가가 확실히 소설가다워. 근데 별거 아닌 얘기를 근데 이렇게 잘 풀어. 지금 다시 생각하니까 그때 이제 하는 그 조그마한 오토바이를 타고 술자리를 찾아왔고 그 오토바이를 타고 또 가다가 뭐 북 날아서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도 꾸준히 우리 쓰는 그런 자리에 시를 몇 편 써갖고 그 오토바이를 타고 의기양양하게 찾아왔는데 우리는 좀 이제 약간 무시를 했죠. 왜냐하면 노래도 잘 못하는데 계속 한번 제발 사람들이 그만하라고 하고 주인 아주머니도 제발 좀 그만하라고 해도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들어요. 야, 내가 노래를 못하는구나. 근데 그 우리들의 한 끝까지 누가 말려도 그 노래를 끝까지 그랬어? 불러야지만 자리 안. 그게 참. 나는 그런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았어. 그게 그 승태가 몇 학년 때쯤이야? 3학년. 3학년 복학했어요. 복학하고 나서 만났어요. 복학했으니까 자식이 그러지. 어린 선배들 앞에서 아니 근데 우리가 도윤이 형하고 나 처음 만난 거는 사실 과에서 만난 게 아니라니까. 술집에서 만났어, 사실은. 네. 집에서 네.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불문과라 그래서 그 이름을 하니까 근데 우리 선배님이 맞더라고.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만난 거야? 뭐 처음에는? 와, 그것도 참. 저도 이제 다시 이제 군대 갔다가 서로 이제 다시 들어가고 그 이름은 들었어, 내가 이름은 들었는데 실물을 만난 거는 저는 87. 너 예. 프로잖아. 네. 2년 선배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때 왜 거기 그런 데를 나타났어? 나타난 게 아니고 그때는 뭐 누가 술자리를 오라 그래서 술자리를 찾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잖아. 야, 이 시간쯤이면 어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서 이제 찾아다닌 거지. 술 마시러 가는 거지. 술자리 찾아다니는 거지. 아, 그땐 또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 근데 그때 우리 어머님이 스쿠터야, 오토바이야? 우리 스쿠터. 우리 어머님이 장사를 하셨거든. 그 3단지에서 만두 장사하셨단 말이야. 그다음에 맞아요. 그것도 했고 그다음에 뭐 야채가 여름에는 야채도 이제 내다 팔고 그러셨는데 그럼 거기까지 이제 운반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나한테 이제 오토바이를 이제 사주셨지. 그것 때문에 샀는데 나 사실 다른 용도로 많이 쓴 거지. 통학을 한 거지. 통학을. 그렇지. 왜냐면 난 산 넘어 살았으니까 난 산을 넘어 다녔거든 이렇게. 도현이는 그걸만 기억하는 거야. 네가 오토바이 탔던 거하고. 근데 그때 그때도 얘가 뭐 아니 그게 별로 시적 자질이 없어 보이는데 자꾸 우리 글 쓰는 판에 나타나니까. 그땐 그랬구만. 그때는 주로 싸움꾼 같은 이미지가 나한테는 있었고 그런데 그렇다면 그냥 싸움판에 가면 되지 왜 술판에 와가지고. 아니 출판이 아니고 그래서 그 글판에 자꾸 기웃기웃 대니까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내가 노래를 좀 잘했지 않았나? 목소리만 높았지. 아니 난 노래를 되게 난 잘했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그렇다고 내가 노래를 하는데 뭐 그만두라는 이런 적이 한 번도 난 기억이 없어. 그런 사람이 없었는데. 많았어. 심지어는 주인 아줌마들까지 막 나서서 그만하라고 나 그런 기억이 전혀 없어. 나한테는. 자기한테 불리한 기억은 다 이렇게 그래. 있다고 생각해.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지금 강릉에 있는 그 이용섭 시인이 또 표사를 썼어요 뒤에. 그래서 그 이용섭 형 요 표사는 부다 형이 한번 읽어봐. 이용섭 알지? 알지 잘 알지. 아유 그게. 전혀 모르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러니까. 한승태 시인의 시를 힘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결락이다. 자연과 문명, 과거와 현재, 나와 당신 사이에 존재하는 깊은 결락을 메우기에 그의 시는 때로는 폭포처럼 내달리기도 하고 때로는 전면적인 백기투항을 하기도 한다. 어둡고 깊은 우물과 저 하늘로만 뿌리 뻗는 나무 한 그루, 정화수를 등치시키는 시인의 상상력은 이 결락의 깊이가 빚어낸 장관이다. 시인에게는 이 결락이 더할 수 없는 고통이겠지만 읽는 이에게는 삶과 세간의 비위를 추체험하게 해주는 묘약이 될 것이다. 이홍섭 시인. 네. 자, 왜 너 결락 마사지라고? 아 그게 아니라 결락도 제가 사전 찾아봤는데 완전 다른 다른 뜻이죠. 얘기하셔가지고 이거는 방송사고 아니다. 뭘 방송사고야? 뭐 저기 한자를 안 썼잖아. 알았어요. 그 네가 찾은 거하고 다른 거야. 그렇게 해. 사실 이렇게 우기면 안 되는데. 검색의 시대야. 뭘 또 요새? 네, 그리고 자기가 성을 내고 나한테 왜 성질 내냐 그래. 재밌어지네. 아니 근데 그게 또 박재영의 또 매력이긴 한데 이게 너무 심해 그게. 미안해. 그럼 나 하나 물어보자. 이 에밀 있잖아. 이 에밀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만든 거야? 에밀이라는 또 지명이 있어 춘천에.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야, 나 이거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건 아니고. 어. 내가 몰래 좋아했던 여자가 있었어. 내 초등학교 때. 네. 몰래 좋아하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에밀이라는 게 에밀이라는 단어가 여자의 이름이야? 아니잖아. 내가 만든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좋을 거 아니야. 아 좋아지. 네. 만든 말이에요. 난 이번 시 중에서 그 에밀이라는 단어를 내가 무지하게 그 인상 깊게 보는 게 처음부터 그 제주도에 가면, 응? 제주도에 가서 지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왜 미리 얘기해? 야. 나도 애월 생각했어.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려고 했던 거야. 딱 제주도 지명 중에서 떠오르는 거 하나씩만 얘기하라 그러면 거기에 대부분이 애월이야, 애월. 근데 그 애월은 사랑의 자가 아니야. 맞아요. 어? 바위의 자야, 바위의 절벽의 자를 쓴 거야. 달에 절벽이. 근데 느낌은 사랑의 느낌이 들잖아, 왠지. 그게 세상의 끝 바다의 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 동네에서는. 그러니까 애월 맞아. 그래서 그 애월을 가지고 정말 시를 기가 막히게 쓴 게 서한나야. 근데 어쨌든 여기 에밀도 그리고 에밀 하면 내가 떠오르는 영화 그냥 제목만 가지고 에밀과 아자르. 에밀과 아자로. 역시 형은 이 영화 배우답네. 넌 뭐? 미래. 밀애? 밀레. 그것도 또. 얘도 참 성격 나와. 나는 이제 밀양이야, 밀양. 밀양. 숨은 빛. 그 빽빽한 빛이잖아, 빽빽한 빛. 그 밀이라는 게 사실 빽빽한 뜻이야. 왜 의심의 눈초리를 보니? 나는 그걸 숨은 빛으로 봤는데. 아니야, 난 빽빽한 걸로. 밀도가 높다. 밀이라는 게 밀도 있잖아, 밀도. 난 그렇게 안 봤는데. 이 한자는 착실히 그래서. 아니, 난 그렇게 해서 그런 거야. 그 밀양이라는 영화가 그 햇빛이 아주 빽빽한 느낌으로 막 비밀의 그 밀에
그 양자가 변양자로 나는 그렇게 봤거든. 근데 그 비밀의 밀이 비밀밀이지만 나중에 이렇게 한자를 찾아봐 보면 밑으로 쭉 보면 그 밀도 할 때도 그걸 쓰거든. 그러니까 아주 빽빽한 상태로 가는 거야. 근데 형은 그렇게 해석했구나. 아니 난 영화를 보다 보면 내가 왜 그랬냐면 죄 지은 새끼가 그 용서를 하잖아. 용서를 받았대잖아. 하나님한테 씨발놈이 나는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을 때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전도연이 그때 막 그 오열을 하잖아. 그런 장면들이 그 제목하고 난 너무 맞는 거야. 그래서 그 답답함 그런 거. 근데 여기도 얘가 마침 그 에밀 써놨길래 혹시 그런 감정인가 뭐 물어본 거지. 근데 얘는 오히려 비밀 쪽으로 간 거야. 아니 오히려 얘는 나는 이제 오히려 그 어떤 좀 이게 속 시원하지 않고 내가 혼자 몰래 사랑한라는 그런 의미로. 그 짝사랑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거하고 의미가 다를 수도 있어. 통쾌하지 않아. 이렇게 뭔가 비밀스럽고 뭐. 에밀? 있어. 27쪽인 거 쪽에 보면 에밀이 있어. 아니 그거는 이 시집 나오기 전에 바로 한 며칠 전에 그냥 써서 집어넣었던 건데. 이게? 네. 아니 난 제목이 와닿은 거야. 이거 제목을 정말 잘 졌다. 그 제목도 내 조어인데 조어. 조야 그 에밀이란 말을 누가 쓰니? 나는 여기 에밀이라는 동네가 있어, 춘천도. 그래요? 에밀 있어, 에밀. 지명으로? 지명으로 있어. 어딘데? 그게 어디냐면은 왜 그 구봉산, 구봉산하고 왜 만천리 그 사이에 굉장히 좀 옛날에 좀 이렇게 과수원 비슷하게 한 데가 있거든. 거기도 굉장히 비밀스러운 데였어 옛날. 지금이야 이제 구봉산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명이 사랑의 째에다가 그 비밀. 그거는 모르겠는데 거기를 에밀이라고 부르거든, 에밀. 그래서 난 그거를 같이 해서 뭔가 했는 줄 알았어. 그래서 미라는 시크릿 선샤인이 맞아요. 맞다니까 그거는 당연히. 아니 맞는데 아니 그 밀자를 한자를 찾아봐 뒤에 보면 아니 미래 여러 가지가 미인데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걸로 영화를 읽었단 얘기야. 누가 뭐 그걸 내가 그 제목 뭐로 했냐? 그러니까 자기가 쓴 야 게스트 나가. 거기서 딱 걸어야 돼. 아니야 그건 좋아. 근데 내가 그걸 몰라서 한 얘기가 아니잖아. 해석을 그렇게 했다 이거지. 자 이번에는 저기 보통 우리 시인들이 시집을 내더라도 거기서 모든 시를 다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정말 이 시는 내가 정말 힘들게 썼거나 나 정말 애착이 가는 시가 있고 대충 썼는데 이게 또 뜻밖의 사람들한테 회자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많이 차이는 나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우리 한승태 시인이 본인 시집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시가 있으면 한 편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애착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 정서. 어떻게 보면 아마 내 정서에 다 있는 거고 아마 이게 나의 어떤 본 모습과 관련된 거일 텐데 그리고 내가 또 좋아하는 정서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무당개구리 같은 거예요. 이제 44페이지에 있는 건데 근데 시는 그렇게 아주 많이 밀도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설렁설렁 이렇게 넘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제 정서와 다 있어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요. 사실은 아주 소박한 시입니다. 그래서 무당개구리 우물이 하늘을 엿본다. 골짜기 하나가 산새들과 너구리, 오소리, 다람쥐, 누렁소나 고라니, 휑한 눈 속 다섯호 화전마을 속내를 일일이 간섭하던 그 무당. 첫 새벽 그 많던 소원은 다 그녀의 소관. 온밤 내 컬컬한 별빛들의 성화로 맵게 반짝이다가 순이가 던진 바가지로
도리끼에 튀어오르는 햇살. 낮잠을 자다가도 시시콜콜 잔소리를 퍼담기도 하고 떠도는 안부를 묻기도 하는 집집마다 조항신까지 돌보는 그 무당. 하늘을 엿본 죄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것이다. 되게 소박한 시예요, 이건 사실은. 제 정서는 사실 이렇게 소박해요. 근데 사실은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자꾸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사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역같음 이런 거를 사실 자꾸 이제 그 까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좀 어렵게 이렇게 막 돌려 까기 하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제 정서는 이렇게 소박한 정서예요, 사실은. 알았어, 너무 강조하지 마. 이게 그 지나치게 그 긍정을 하다 보면 부정적으로 가. 본인이 맨날 내린천 하잖아. 너 내린천이 왜 내린천인 줄 알아? 왜 내린 차입니까? 그 인제하고 홍천을 합친 거야. 그래서 인제 그 내면하고 그 홍천에 그 기린면이 있어. 네. 응? 그래서 그거 합쳐서 내린천이 된 거야. 난 이 지명 이름 듣고 아직 깼어. 아니 설사 사실이 그렇다 해도 그렇게 홍보를 해서는 안 되지. 당연하지. 야, 내 바보들이지. 깜짝 놀랐어. 내가 거기 내린천 가가지고 내린천 지명 유래했는 써놨는데 야, 이 또라이 새끼들이다. 아, 인제 길인가 홍천 내면은. 그래, 그걸 합쳐서 내린천이라고. 그게 사실이라 치자 이거야. 와, 이 아마 행정적으로는 그게 사실일까요? 아니 사실이라 해도 그러면 안 되지. 이건 하늘이 내린. 그러니까 나는 내 고향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하자면 사실 이제 기린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어요. 기린. 그래, 기린. 근데 이게 기린이라는 게 사실은 뭐 아프리카의 기린이 아니고 지라프가 아니고 이게 아마 상상의 동물 기린이라고요. 팩트 체크해. 아니 상상의 동물 기린이 맞고 그거 팩트 이게 안 이제 해도 알아. 그 상상 속의 기린이래잖아. 아프리카 기린이 아니고. 상상의 동물 기린인데 그 왜 일본 맥주 중에 기린 맥주 있어. 얘기 좀 하자, 형. 아, 말도 좀 하게 돼. 또 좀. 아니 어쨌든 그 기린이라는 지명이 대한민국 지명에 한 5군데가 있어요. 근데 그 5군데 지명이 다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고구려와 연관이 있어요. 아, 고구려. 네, 그리고 그 동명성왕이 이게 이제 그 하늘에 그 정사를 참여를 하러 올라갈 때 그 평양에 대동굴이 있잖아요. 대동굴이라고 그 강변에 굴이 있대요. 아니, 난 몰라. 내가 가봤냐? 거기서 그 이제 강 복판에 조천석이라고 있잖아요. 그래. 아니 조천석이라고 있답니다. 교천석. 이 기린을 타고 올라가는데 기린을 타고 그 굴에서 나와서 조천석을 밟고 하늘을 올라갔대. 조천석. 그래서 그 고구려와 기린 그 설화는 사실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고구려 때 아마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 그 기린이라는 곳에 그 아마 그 뭐가 떨어졌던 것 같아, 하늘에서. 그래서 큰 호수가 생겼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아마 지명이 이제 기린이라는 지명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럼 그쪽 그 기린면 그 안내하는 그 행정적으로 그 무슨 책이나 책자 이런데 그게 나와? 아니 인제군 그 지명 거기에 나오지. 예. 너 그거 보고 베낀 거잖아 지금. 베낀 게 아니고 내가 재해석을 한 거지. 뭐 그걸 가지고 그래. 형. 해석과 재해석은 뭐가 달라? 네가 해석을 한 거라면 내 이해하겠다. 아니, 나는 재해석까지 해. 그거는 그 기록을 가지고서 역사가가 해석을 해서 썼잖아. 그럼 난 그걸 또 재해석을 해서 이건 유일하게 고구려 때의 지명이 5개가 있는데 기린이라는 지명이 5개가 있는데. 그래서 근데 학자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럼. 학자가 뭐 학자라. 그다음에 또 하나 얘기를 해줄게. 뭐냐면 거기는 조선 시대의 비월지예요. 비월지. 비월지라는 건 뭐냐면 지가 뭐야? 난 몰라. 행정 관하가 여기 있는데 그 행정 관하를 벗어나서 다른 곳을 다스리는 곳을 비월지라 그래요.
또 뛰어넘다 이런 거예요. 아니 그게 있는 말이야. 비월지라는 말은 내가 만든 게 아니야. 알아 나도. 그 6월제라는 게 형, 그 6월달에 있는 제사가 아니야. 2월이라는 게 바로 반격하는데 말 좀 합시다. 그 6월절이 그런 거야. 그 6월달에 있는 절기가 해봐. 아니. 그 기독교의 그거? 그래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6월절 그래서 무슨 6월달에 뭐 벌어지는 절기야? 그게 아니라 얘기 그 월자가 넘어갈 월자야. 무슨 얘기? 소속가 왜 부른 거야? 어? 시인들끼리 뭐 하지. 아니야, 왜 불러? 아니야, 너를 일종이 할 거야 잠깐. 이 형도 말 좀 시켜줘. 아니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말하고 싶어서 내가 그게 아니라 시인들 시끄러워. 넌 더 시끄럽잖아 저 이따가. 아니 근데 형이 오늘 이게 조용하니까 지금 아니 이제 좀 그렇긴 하다. 아니 원래 하던. 아주 오케이. 자 비월지에 대해서 이 지역은 춘천부의 관할이에요. 비올지는 비월지는 그래서 그 춘천부가 다른 행정구역을 뛰어넘어서 기린면을 관할을 했고 그 지역에 왕실의 사슴 목장이 있었대요. 이건 사실이에요. 제 해석이 아니고. 그렇답니다. 해서 안 믿지만 어쨌든 그 기린이라는 지명 자체가 재밌는 게 자, 기린이 있어요, 여기. 그다음에 지금은 인제가 사실은 그 인제군이지만 인제라는 건 기린의 발자국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기린이 있고 발자국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역전이 된 거지,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마 기린이 훨씬 더 아마 그 중요한 아마 지역이었을 거야. 그 기린 예, 기린이. 그 왜 얘가 이게 또 가능하냐면 그 학예사잖아. 그러니까. 학예사라는 어떤 직업병이지 뭐. 그냥 이런 건 난 사실 놀라운 거야. 그러니까 또 새로운 걸 또 배우게 되니까. 아니 근데 또 내가 뭐 덕에서 살아서 얼마나 오래 살아서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사실은 저희 집안은 야반도주에서 강원도 온 사람이에요. 야밤도주야, 야반도주야. 야반. 사람들이 이걸 또 맨날 야밤도주 그러는 거야. 내가 맨날 가르쳐줘. 여보시오, 야밤이 아니고 야반도주야. 하여튼 저쪽 그 해미 읍성 있는 그 해미에서 야반도주에서 강원도 그 저기 내촌이죠, 내촌. 내촌 배구산 밑으로 도망왔다가 어쨌든 이제 정착을 한 이제 지방이라서. 그러니까 그 우리 승태는 항상 그 본인의 어떤 출신 딱 내린천 그래서 그 하늘이 내린 시인 난 항상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지. 아니 그 형 그렇게 생각해 진짜로? 하늘이 그렇게 홍보한다고. 하늘이 내린 시인 우리 그 한승태 시인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니 홍보하는 사람이 그걸 안 믿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나 믿어 의심치 않아. 믿어야 돼 형은. 알았어. 야, 아까 내가 세병 사자 그랬잖아. 이거 모자라네. 이거 술 다 마시면 끝나는 거지? 아니지. 아니요? 아니 맥주를 먹는 사람이 맥주를 먹지 왜 소주를 먹어? 야, 이거 승태 아껴야겠다. 이거. 난 이제 맥주 먹을게 그러면. 그래, 요거 승태 해야 돼. 그냥 맥주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얘기하지만 차미술과 테라를 응원합니다. 자, 요거 항상 이렇게 이 협찬 많은 그날까지 우리는 쭉. 이걸 가지고 이제 테슬라라고. 어때? 자, 다시 건배. 아이씨. 아니 갑자기 이런 형식이 갑자기 이게 떠오르는 게 예전에 우리 공연장인가 어디서 한번 같이 셋이 이렇게 떠들었잖아. 저기 착한 국민 아니다. 그거 말고 그거는 저기 유진규 선생 그 빨에서 했잖아. 빨에서 저기 그림자. 주막극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술 처먹고 관중들은 우리 그림자만 보는 거야. 우리 얼굴을 못 봐. 근데 우린 리얼하게 떠드는 거야. 진짜 술 먹고 응? 막 욕해대고. 관영이가 그러는 거야. 야 이거 진짜 여기 그냥 막 욕해도 되고 뭐 그래. 네 명이었다, 그지? 최관영, 한승태, 박재영. 맞아. 그것도 생각나네. 아니 근데 나는 이게 좋아. 이렇게 뭐 좀 격이 없고 또 이렇게 술 먹다 보면은 또 왜 그냥 뭐 야, 그 팔짱이 이렇게 하지 마. 너 이거 너 독자들 보면은 이제 너 도현이 너 되게 건방진 줄 알아. 자리가 불편해서 그래, 성품이 자리가. 이러고 하는데 여기 발도 올렸네. 자리가 불편해서 그래. 원래 도현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야, 이거 너무 초라해 보인다. 이건 또 초라해 보여. 아이씨, 그게 낫다 차라리. 이게 더 낫다. 차라리 이게 낫다. 야 소소가 입장에서 참견할 때 이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 어차피 그 도연이도 또 나중엔 보인이 주인공이 돼. 본인이 왜 그러냐면 그 지금 준비 중거 있잖아. 미리 약간 예고 좀 하자. 그러니까 예고 아 시작도 안 했어. 시작 안 해도 예고는 해야지. 뭘 준비된 거? 아 우리 내가 너랑 나랑 달에서 내기로 한 거. 또 갑자기 그러지 말. 술 먹고 얘기. 너 내가 계약서 쓰자니까 계약서는 나중에 뭐 자꾸 내가 했던 거 기억나 안 나? 이것도 기억 안 난다 그러면 너 나쁜 놈이야. 뭐야 기억 나는 거지? 네, 어렵진 않아요. 알지. 아니 근데 잠깐 이게 우리 뭐 내 자리이긴 하지만 내 자리이긴 하지만 얘기만 해.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소설집의 그 말달리다라는 소설이 옛날에 형네 그저뭐그 태백에 나온 거야. 태백. 나왔더라고. 저기 있어. 태백에서 원래 연재한 거야. 야 근데 왜 그때 그거를 이렇게 못 띄웠어? 정말 좋은 소설인데. 그거는 그 못 띄워서 그건 문제가 되는데 태백이 망했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어. 그리고 그때 고려도 많이 줬어. 졸라 많이 줬어. 너 기억나 안 나? 한 100만 원. 100만 원 줬어. 100만 100만 원. 원에 120만 원. 120만 원 줬어. 120만 원. 그래서 사실은 그 내가 많이 대우를 해줬어. 아 어쨌든 야 그 소설 정말 좋은 소설이더라고. 아 그럼 아니 그게 아니라 난 도연이 소설을 되게 좋아해. 높게 평가해. 얘가 뜨질 못해서 그렇지. 내 얘긴데. 아니 내시 왜 갑자기 맞아 오늘 내 자리지? 오늘 내 자리지? 그래. 그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소리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뭘안 줘? 아니 내 얘기는 뭐냐면 준비. 아,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도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그냥 어느 정도 걸릴 것 같다 정도만 얘기해요. 우리 독자들한테. 한 6개월 뭐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지금부터 준비하면 언제 이런 거 한번 선보일 수 있겠다. 미리 이렇게 맛배기로. 올해 안에는 줘야지 뭐. 박수 한번 쳐줘. 근데 과연 원하는 방향의 원고인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아마 다른 걸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 어쨌든 뭐 상관없어. 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연역과 귀납이라는 게 있어요. 형 아니 잠깐만. 지루해. 내일 해가 뜨. 하지 마. 아니 오케이. 난 귀납법적으로 그 도연이를 믿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다는 거야. 왜냐면 이게 또 한참 돌아와서 그 얘기하려고 그래 보면. 그러지 마. 시간 너무 다 잘라. 알았어. 대관령에 가면 그 대관령 국사 성황당이라고 있는데 이제 매년 단오가 강릉에서 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국사 성황씨를 모시고 내려가죠. 거기에서 대관령 국사 성황당에서 이제 맞아. 제사를 지내고 범일 국사를 모시고 이제 강릉으로 내려가 한 달 동안 한 달 가까이 단오를 하는데 그 이제 범일 국사 국사 성황이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가냐면 신목을 타고 내려가요. 아 신목. 신목이라고 있는데 그럼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그 해에 나무를 이제 골라요. 재관들이. 근데 그 숲에 들어가면 이제 쫙 보면 이제 나무가 흔들리면 그게 신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흔들리지 않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동네 살다 보니까 그 신목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소설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재밌겠는데 근데 벌써부터? 어쨌든 나무는 잘리면 죽는 거잖아요. 그지. 근데 재관들이 이제 임명할 때 그 나무들은 어떤 입장이고. 그러니까 제발. 근데 나무는 다리가 없잖아요. 사람처럼. 한 자리에 태어나서 한 자리에서 끝까지 살다가 한 자리 죽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거 저기 움직이는 나무도 있어. 아마존 가면. 그건 뭐 별로고. 드물고. 근데 나무 입장인데 과연 나무 입장에서 단풍나무 입장에서 신목이 되는 걸 원할까 안 원할까? 짧게 다른 나무보다 짧게 살지만 신목이 되면 주인공이 되는 거지. 강릉 구경을 한번 할 수 있는, 단오 구경을 할 수 있는 난 거잖아요. 또 친목이니까. 근데 하여튼 그 얘기를 재밌다고. 써서 한번 넘겨볼. 야, 이거는 듣기만 해도 재밌는데? 근데 약간 그 청소년 정도, 약간 어른을 위한 동화 정도 같은. 아니 근데 그 남대천을 모시고 가잖아. 버스 가지. 가서 그 꽂을 때 그거를 물에다 꽂아요? 아니면 그냥 세워놔. 그냥 세워놔? 그 땅에다가 세워놓고 한 달 동안 계속 단오 굿을 하고 그리고 다
단오가 끝나면 그 나무를 태워버려요. 근데 나무는 나무 입장에서 이제 죽는 거지. 그치? 그런데 죽는 거지. 그런데 따랐으니까. 그래서 매년 이제 그래도 신목이잖아. 그런데 나무 입장에서 과연 그게 원할까 안 원할까? 근데 나무에서도 약간 좀 반항 끼는 놈은 그래 인생 뭐 삶을 얼마 살아? 한번 굵고 짧게 가자. 네, 명예를 얻고. 그러니까 이게 스타를 발굴하는 시스템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응? 근데 그렇지 않나? 어쨌든 그 단풍나무 입장에서 신목이 되는 단풍나무 입장에서 한번 한 경장편 정도의 분량으로 소설을 오래 써야 돼. 그게 뭐 지금 한 일도 있어. 근데 오케이. 혹시라도 그게 완성이 되면 그걸 1차로 먼저 그 주고. 원고는 근데 당신이 예전에 말했던 것처럼 약간의 우화 소설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왜냐면 나무가 주인공이니까. 네, 그런데 아마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그 원고하고 비슷한 방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아니 그럼 겹쳐진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내 얘기는 뭐냐면 그거는 지금 그 내가 얘기했던 도윤이하고 처음에 얘기했던 건 뭐냐면 그 기억이 잘 안 나. 짧은 에피소드 그러니까 이솝우화처럼 짧은 에피소드로 묶여진 우화집 그렇지. 뭘 이제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 호흡이 워낙 짧기 때문에 시 한 편 정도의 분량으로 끝나는 혹은 시 2편 정도의 분량으로 끝나는 우화를 얘기했던 거였고.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이거는 이 형식을 약간 그렇게 가져가면 어떨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번호를 매기면 짧게 지금 말한 시 한 편 정도 하자면 번호를 매겨서 계속 변주인데 그게 과연 그렇게 지금 생각 중인데 원래 지금 말했던 것과 겹쳐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니 난 상관없는 게 어쨌든 그거는 원고를 보면서 이거 원고의 영역과 책의 영역은 또 다르잖아. 알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아서 둘이서 얘기하세요. 야 드디어 승태가 이제 자기가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사이드로 밀려나는 거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데. 그럼 당연히 일로 가야지. 자 오케이 저기 도현이 얘기는 여기까지. 어쨌든 올해 안에 다라실에서 도현이 책이 나온다는 거. 김도현 소설가. 한 1분으로 편집해 주세요. 그리고 다 일로. 그건 그렇고 자, 우리 김도현이가 여기서 픽하는 작품이 뭔가 한번 내가 궁금하네. 야 김도현 소설가가 또 읽어주는 한번 낭송 한번 합시다. 자, 뭘 픽을 하시겠어요? 아니 근데 너무 오래돼갖고 오래돼서 지금 고르기 좀 애매해. 먼저 일단 형이 먼저 하나 너무 읽어줘. 오래돼갖고 그 우리 그 전부 다 형은 이제 배우기 때문에 시를 읽어도 이 대사 치듯이 한단 말이야. 아이 뭐꼭 그런 거 아니야. 아유 대단하지 뭐. 나는 여기 가물이라는 가물 일렁이는 물결의 여보라고 기대본 적이 있다. 당신 물살과 눕고 싶었으나 연출 마냥 팽팽했다. 당신의 등에 가다듬은 썰물은 저만치 달아났다. 당신에게 등 돌려 누우면 밀물은 눈동자에 차기 시작했다. 빗방울 흐르고 눈물방울 흘러 땀방울에 과묻었고 쌓여가는 부채는 뱃살로 늘어가고 말들은 말라갔다. 당신과 나 사이에는 물이랑 높은 파고가 몰아쳤다. 궁식거려도 달의 창밖에 조금씩 허물어지기도 했다. 손을 잡은 기억이 시계 속 모래처럼 빠져나갔다. 검버섯 눈가에서 자라나 온몸으로 가물거렸다. 입었던 옷들을 버리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사이 먼 곳에서 오는 별빛처럼 눈 밑에 차곡차곡 쌓여서 잠자리에 같이 포개져도 가닿는 해안의 체인은 달랐다. 빠져나온 온기의 말들이여 말들이며 말하지 않아도 그 깊던 가물이며 내가 가질 수 있었던 너의 다정을 물밀듯 다 흘려보내고 썰물 빠지는 저물녘 내가 지나온 길에 등을 대어본다. 형 다시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까 형이 그 칭찬해 준 거에 비하면 아닌데 이거는 왜냐면 이게 좀 잘해야지. 이게 뭐야 그게? 이게 가물가물해. 이게 눈에 가물가물해서 그래. 아니 근데 형이 보면 이제 이게 그래서 에이 그날 컨디션이 있어 이렇게. 근데 오늘은 좀 개판인데. 아니 시라는 게 잘 읽어야 되는 거야. 아니 사실 이거는 낭독에 기대는 시는 아니야 사실은. 이미지에 기대한 거지. 이 시 제목이 뭐야? 뭐야?
이쪽 봐요. 그건 고사관수도인가 막 그럴 거예요. 고사관수도. 예. 그 마지막 부분에 있어 그러면 여기 98쪽에 있어. 예. 아닌데? 그거 아니래잖아 아니죠. 아니 거기 보면 나와. 거기 나와. 예. 그냥 나도 대단한 편집자지 바로 기억하잖아. 98쪽 고사관수도 끝 부분일 거다. 나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읽어야지. 외웠어? 외운 거 벌써 새? 아니 내가 소설도 못 외우는데 무슨 나는 아니 그렇게 앉아서 막 내 소설을 못 외우니까 남의 시를 외우는 거지. 시인들은 원래 시 안 외워. 못 외워. 못 외우니까 안 외워. 그 시 잘못 외우는 큰일 게 쉬운 게 나고. 아니야. 그게. 왜냐면 자기 시에 가끔 잘못하면 나오거든 그거. 왜냐면 자기 표절을 해버려. 그 승태 씨를 굉장히 세월이 이제 지나면서 이렇게 가끔씩 보게 되고 또 시집도 보는데 그 약간의 오해 승태 씨의 내가 생각하는 특징이 뭐냐면 처음에 봤을 때 승태 씨들은 잘 눈에 안 들어와요 이상하게. 근데 묘하게 시간을 두고 승태 씨를 읽으면 굉장히 다르게 색깔이 변하는 그걸 본인이 아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모르지 내가. 이상하게 승태 씨를 처음 봤을 때는 처음에 발표한 걸 봐보면 그렇게 썩 마음에 안 드는데 뭐 기준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데 같은 시를 조금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다시 보면 묘한 그 울림이 번지는 승태 씨의 이상한 그 묘한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승태 첫 시집이면 처음에 이게 이 시집을 묶이기 전에 원고로 봤을 때는 별 사실 큰 감동이 사실 솔직한 마음은 없었어. 그런데 시집으로 나와서 봤을 때 처음 읽을 때 또 하고 또 그다음에 또 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들여다 봤을 때 그때부터 묘하게 무슨 이렇게 그 샘물이 올라오듯이 묘한 그런 힘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자극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하여튼 읽을 때마다 좀 다른 같은 시라도 읽을 때마다 좀 다른 좋은 시지 뭐. 예, 그러니까 근데 초반에는 근데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 약간 손해일 수도 있죠. 뭐냐면 처음 썼을 때 이렇게 발표를 했을 때 그치, 그걸 본 사람이 그때 딱 마음에 들면 시 좋은 시야 막 이렇게 할 텐데 처음에 볼 때는 별 마음에 안 들다가 이상하게 계속 고씹어야 되면 시 내용이 변한 건 아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시가 자꾸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드는 묘한 그 승태 씨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극찬인데. 아니 극찬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 시인의 욕심이라면 처음부터 이게 내 시가 확 어필이 독자한테 어필되었고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나는 아니고. 근데 나는 그런 승태 씨를 읽을 때마다 묘하게 시가 자체 나중에 다시 고쳐 쓰는 것도 아닌데 이 시집 안에 들어와 있는 시인데 뭘 어떻게 고쳐 쓰겠어. 그런데도 뭐가 새로 잠깐 올라오는데 이게 뭐 그 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첫 시집에서는 이 고사관수도가 어쨌든 마음에 처음에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것 같은데 읽어보겠습니다. 네, 소설가가 읽어줍니다. 고사관수도 조선시대 강희안 나는 숲으로 간다. 몇 번 몇 뿌리와 만나고 손목과 발목에 와 감기는 풀잎 속으로 간다. 나무나 풀들은 무심히 귀를 열어놓고 나의 발걸음을 받아 적는다. 바람의 숨소리가 가깝다. 입으로 소원하던 달이 손을 하다. 뭐라고 속삭이는 거미줄. 내 심장의 급한 여울 걸러내고 독대하던 선비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나를 한없이 풀어놓는 저 능계들. 나를 한없이 흘려버리는 저 바람들. 나를 한없이 돌려세우는 저 가시풀들. 깊고 환한 생채기만 남았다. 달빛은 지나는 여울목마다 내 목을 때까지 차랑거리다. 불의 중심으로 타오르는 절정의 노래와 선비해진 신발만 보여준다. 이상하고 조용한 숲이다. 폭포는 후렴으로 떠돌고 나는 아직 구름바다의 이정표를 찾는다. 뭐 이런 시인데 이 고사관수도가 무슨 뜻이지?
이게 이제 그 그림. 높은 덕의 선비가 네, 그림. 그러니까 강의, 물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강해안의 그림 제목. 그렇죠. 그 그림을 가지고서 그 안에 묘하게 이제 뭐 당연히 뭐 옛날 그림이겠지. 근데 묘하게 이 시인이 그 그림 속으로 쓱 들어가서 같이 인물이 되면서 쭉 마치 우리 그림 속에 좀 인물들이 있다면 옛날 그림 조선시대 그 그림이겠지. 근데 지금 시대의 어떤 한 시인이 쓱 그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런 시를 같이 이렇게 쭉 하는 그런 분들 하여튼 그 승태 시를 내가 깜짝 놀랐던 게 계속 시간을 두고 읽으면 그 시 자체가 뭔가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그게 참 아마 본인은 모르고 썼겠지만 알고 썼을 수도 있겠지. 근데 모르고 썼을 거야. 사실은 그 승태 씨를 보면서 깜짝 놀랐던 부분이 그 시점이에요. 이상하게 처음에는 별로 눈에 안 들어왔던 시가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읽고 하면 묘하게 뭐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근데 그거는 진짜 아니 그런 시가 나는 좋은 것 같아 진짜로. 그렇게 처음에 확 들어오는 시보다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와 이게 뭐가 뭐 진짜 많은 것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런 뭐 영감도 주게 되고 막 뭐 그렇죠. 그런데 시인 한승태 시인 본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 발표하고 이랬을 때 그게 바로 호응이 오고 이렇게 하면 시인한테 현재니까 그게 훨씬 더 좋은데 그렇다면 처음에 만약에 다른 사람도 나랑 비슷한 입장이라면 처음에 승태 씨를 보고 별 감흥을 못 느끼면 이렇게 넘겨버릴까 아니에요. 그렇지 이게 던져버리지. 그렇지.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나랑 같이 똑같이 읽는 독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굉장히 승태 개인한테 손해지. 나는 아까 감을 읽을 때 내가 퍼포먼스를 할 수가 있을 정도의 저게 내가 이거 가지고 퍼포먼스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딱 들 정도의 이게 나한테 와닿은 게 있거든. 형은 또 그렇게 봤구나. 그렇지. 이게 꼭 물론 이제 뭐 어떤 뭐 사랑에 대한 얘기고 뭐 어떤 뭐 그런 거기는 하지만 나는 또 이거를 좀 다른 또 방식으로 딱 이렇게 해서 갈 수가 있는. 그러니까 나 되게 이게 처음에는 난 그냥 읽을 때는 뭐 그냥 진짜 가물가물하네 그랬는데 진짜 이거는 굉장히 나 입장에서는 또 그 새로운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그게 아까 나 그래서 공감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야. 그런 게 좋다는 게.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거거든. 시라는 이 뭐랄까 그걸 뭐라 그러지? 시가 복무할 수 있는 거는 사람한테 영감을 주는 거거든. 그렇잖아. 그게 난 최고라고 생각하거든. 지금 뭐 형 생각이지 왜 나한테 강요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얘기하는 거에서 그 얘기를 다시 이제 좀 이렇게 붙이자면요. 어떻게 보면 이 바람동교는 승태의 첫 시집이고, 근데 어떻게 보면 뭐 데뷔하고 아까 15년, 25년 만에 낸 거지. 낸 첫 시집이고, 그렇다면 굉장히 야, 여기 난 담배 한 대 피면 안 될까? 첫 시집이 좀 참아주면 안 될까? 아니야. 알았어. 싫어. 근데 한승태 시인이 등단을 하고 강원일보로 92년에 하고 현대문학으로 2002년 하고 본인이 난 그럼 앞으로 25년 뒤에 첫 시집을 냈다 각오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인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시집을 내고 싶었고 이런데 그런데 그게 어쨌든 뜻대로 안 돼서 굉장히 25년의 시간까지 흘러왔다면 아까 말한 들어오세요. 조용히 내 독법상으로도 굉장히 많은 그렇게 봤을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 그렇다면 사실 승태한테는 정말 그 아까운 시간의 세월인데 그치? 그 부분에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지 않았을까.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것도 본인이 지가 쓴 시니까. 아이고, 내 운명인데 나 사실은 그건 뭐 잘은 모르겠고 사실은 내 개인적인 생활사에서 보자면 재등단하고 나서 2003년도에 내가 박물관 그 애니메이션 박물관 기획을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등단할 때 김주영 문학청 그 기획을 했고 그 이듬해에 애니메이션 박물관 기획을 할 때였는데 갑자기 일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뭐 시고 뭐 쓰는 게 예전에 써놨던 거 외에 새로 쓴 작품이 없었어. 근데 그때 막 그 청탁이 들어올 때였어 여기저기서. 근데 청탁이 들어올 때 다 응대를 못했어 사실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몇몇 군대에서만 이제 청탁에 들어오고 그것도 제대로 응대를 못하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때 좀 확 일어났어야 되는데 일어나지 못한 게 있었고 또 하나는 내가 이제 뭐 이게 작가로서 혹은 시인으로서의 이제 그걸 가지고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기획자로서의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사실은 근데 이걸 바라볼 때마다 이제 아픈 게 뭐냐면 집중을 못한 게 있어. 그러니까 25년 동안 문학을 해왔지만 이건 등단 이후에 썼다고 하지만 25년 동안 내가 문학을 계속한 건 아니란 말이지. 근데 그게 이제 아픈 거야. 그래서 사실 여기도 보면 집중을 못해서 그때 썼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너무 내 허점이 많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시집 같은 경우에 사실 그 허점들을 메우려고 사실 많이 고쳤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전에 첫판에 나왔던 것과 지금 다라실에서 나오는 시집은 내용이 많이 좀 또 바뀌었어요. 그 컨셉도 바뀌었고 이걸 독자들이 네, 그러니까 그 바뀌었다는 그 부분을 사실은 이번에 새로운 독자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내가 이제 내고 나서 이렇게 한참을 보니까 내가 부끄러운 거야 이게. 이런 허점을 내가 노출하다니. 그래서 그거를 또 고쳤고, 그래 고쳐서 이번에는 좀 내면서 그래도 조금 더 고쳐서 좀 덜 부끄럽게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좀 사실 자서를 또 새로 다시 쓰면서 그래 내가 고쳤지만 그래도 부족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제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렇습니다. 뭐 어떡하겠어요. 뭐 제가 그런 걸 아마 또 20년 뒤에 또 다시 바라보면 또 아마 부끄러울 수 있을 거야. 그때 가서 부끄러워지면 어떡하겠어요. 지금 이 상황인 걸. 시인들은 좀 바뀌었다 그러면 나좀 토시 하나 바꿔놓고 바꿨다고 진희정이라는 시인이 말이야 토시 하나를 찾으려고 평생을 돌아다니는 게 시인이라고 그랬어. 걔는 찾으러 다닌 거고 여기 바꾸려고 돌아다녔다잖아. 그게 그 얘기야 이 자식아. 아니 어쨌든 나는 성격이 내가 몇몇 시들은 성격이 전혀 다른 시로 변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 사실은. 어쨌든 대부분의 시인들이 뭐 첫 시집을 만족해하는 시인은 본 적이 없으니까 결국은 근데 그 첫걸음을 딛고 여기까지 오는 거잖아. 누구든지 난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첫 시집에 만족할 수 있는 시는 없을 것 같고 물론. 아니 근데 형은 그랬잖아. 내가 첫 시집이 가장 공을 많이 들였다 했잖아요. 형은. 아니지. 첫 시집 아니지. 난 첫 시집을 불태웠다 그랬지. 아니 근데 첫 시집에 공을 많이 들이지. 직접 불태워 들이는데. 진짜로 불태웠어? 그러면 내가 그 빈토 했을 때 내 첫 시집 화영식을 같이 했어. 자, 우리 재발간 해봅시다. 첫 시집을 재발간 한번 해봅시다. 사실은 그때만 해도 아주 어릴 때지. 이게 뭐 이제 30살짜리가 뭘 알아. 그냥 들떠가지고 그냥. 그 형은 30살에 첫 시집을 낸 거야? 백화점 방식으로. 그러면 이거 불태울 생각은 없어? 아니 이거를. 이건 지났으니까 불태워야지. 이거는 화영식을 한번 하자고. 정말 화영식을 하고. 그래가지고 새로 나왔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요 멤버들 모여가지고 화영식 하는 건 다시 한번 찍자고. 그러면 지금 새로 나오는 거지. 그러면 지금 출판사에 100 몇 부 남아 있다고? 190 몇 부가 나와요. 그거 배워갖고 태우시고. 너 돈 많니? 아니 승태가 태운다는데. 아니 내가 태운다 그러진 않았어. 자 근데 형 내가 제안을 하나 합시다. 내 시집 시안을 내가 표지 시안을 봤는데 컬러를 넣으셔서 나는 그냥 화이트로 그냥 다 백색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게 그래 타이틀만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했었거든. 그래서 좀 될 수 있으면 심플하게. 자, 이거는 내가 얘기할게. 이거 개별 시집이라면 내가 작가들 얘기 다 들어줘. 근데 그게 아니라 틀은 이미 내가 만들었다고. 근데 그 틀을 깨자 그러면 이거는 시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개인 시집이어야 돼. 내가 정대영한테도 얘기했어. 아니 그러니까 정대영도 다시 또 했. 아니 봐봐, 그러니까 정대영을 1호로 만들면서 했기 때문에 근데 정대영
그때 디자인 우린 들어간 거야. 그래서 내가 정대원한테 그랬어. 이거는 예외지만 다시 형 시집이 예를 들어서 그 내년에 복간되잖아. 그래서 보여줬어 네 거를. 형 내년에 복간되는 요 시집은 이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니까 색깔만 형이 결정해. 그래서 오케이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따라가라고.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있을 거라고. 색을 거의 색만 빼면 되잖아. 색을 거의 그냥 뭐 그 아니야 형은 얘는 지금 바탕색도 빼자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럼 네모는 있어야 된다고. 내 얘기는 뭐냐면은 거의 흰색에 가깝게 해줄게. 거의 흰색에 가깝게. 그러니까 살짝 이게 뭐가 약간 틀리구나 그거. 그러니까 그 틀은 적어도 시인들도 존중해줘야 돼. 그 시인 손에 본인이 그거는 뭐냐면 이게 또 그런 게 있는 거야. 내가 얘기를 할게. 그 우리 그 다라시 시선이 벌써 2번이 바뀐 거야. 하나는 너 지금 여기서 이탈하면 화면이 나가는 거야. 알아 화장실 가야지. 화장실 가야지. 술 먹는데 그럼 너 담배 피러 가는 거잖아. 아니 화장실 가는데. 아니 끊고 가. 그럼 되지. 뭐 끊고 가면 되잖아. 너 저기 오줌 나오는 소리도 다 들려. 저기 담배 피러 가는 담배 피러 가는 건 나 아는데. 괜찮아. 이거 나 편집할. 야 이거 비싼 거야. 야 이거 끊어진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무선인가? 그래서 잊어버렸어. 무슨 얘기인지. 다라실 시선. 그러니까 그 다라실 시선, 다라실 어게인 시인선, 다라실 기획시집 이 아이덴티티를 요번에 형하고 진짜 정말 머리 싸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양해를 구하는 중이야. 그러니까 오케이. 알겠는데 어쨌든 형 거기에 나는 내 타입 그 글씨는 글씨 색을 나는 이 색으로 하든지 다홍색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그 부분은 그래 뭐 흰색에서 전부 다 형아. 그러니까 그건 내가 큰 틀을 바꾸자는 게 아니고 오케이. 색을 바꾸자는 거니까 거기서 그 틀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받아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예. 하고. 그러면 이제 네 시집부터 완전히 그걸로 이제 가는 거거든. 그럼 다음 사람들은 따라가야 되는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오케이 그 틀은 알겠고 그 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색을 바꾸는 거잖아, 그지? 그렇지. 오케이. 역시 우리 한승태 시인이 머리가 좋아요. 난 이런 시인들 원해. 이게 머리 나쁜 시인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내가 막 화가 나. 아니 난 기획자잖아. 기획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마크를 이용해서 뭐 이렇게 초대 손님 토크 없나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 뭐? 뭐가 없어? 아니 저기 나래 일로 와봐. 너 여기서 낭송 한번 해라. 너 늦게 온 죄로. 이렇게 채워주세요. 자 그러면 요거 좀. 초대 손님 바꿔. 요거 좀. 김도현 교수가 좀 치고. 그러니까. 채워봐. 그러면은 아이도 좀 바꿔줄까요? 나 이거 먹고 아유 좋아. 자 들어가. 이제 나래 씨가 그 픽한 작품이 뭔지 난 궁금해. 근데 이 안에서 이 시집을 자 지금 뭐 낭독했어요? 몇 우리 번? 만나고 우리 다 했단 말이야. 돌아가면서 한 편씩 했어. 잠깐만요. 나래 나래 씨가. 거. 그 김도현 거 놔줘. 우리 새로운 게스트 우리 이나래 씨 자기 소개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에서 시를 이제 배우기 시작한 한 2년 됐습니다. 배우고선 지금 쓰고 있는 이나래라고 합니다. 박수. 기획자입니다. 네. 저와 같이 기획자. 뛰어난 기획자지만 내가 굉장히 이 시인으로서의 자질도 굉장히 뛰어나구나 하는 그런 분이니까. 아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네. 자, 무엇을 할까? 혹시 추천해주고 싶으신 게 있나요? 나 또 이 말을 하면 또 내가 뭐 얘기하면 참 있긴 해 사실은. 네. 있긴 해. 시는 시를 제가 읽는 게 사실은 지금 봄이기도 하거니와 네. 내 봄비라는 시를 사실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시예요. 이 시는. 봄비. 오케이. 그럼 우리 이나래 씨가 봄비를 낭송하겠습니다. 갑자기 봄비 노래를 부르고 싶네.
낭송하겠습니다. 봄비 흰 사기 요강에 부서지는 별빛과 가랑이 벌린 산 할미 엉덩이 아래는 1000개의 봉우리와 1000개의 골짜기. 아이를 비워낸 자리엔 소쩍 새 울음 닮은 360날 산 주름만 남아 주름이 주름을 불러 한숨을 만들고 가없는 넓이로 눈앞에 막막히 펼쳐져 올 때 1월 성씨는 뒤치다거리로 1만 년째 하늘을 돌고 또 돌아도 늘어진 저 배는 쉬는 중인지 부푸는 것인지 서리는 해마다 내리고 내려 버켓처럼 쌓이고 쇠리쇠리한 햇발에 주름이 접혀서 길을 걸으면 뒷덜미가 따뜻해지고 웃음도 따라오는 것이다. 내 몸주는 맹인의 욕망이 깃든 햇살일지니 할머니 하고 부르면 산은 오줌 솥대 마냥 쬐끔쬐끔 되물으며 내 배꼽으로 스며들어 골짜기가 숨겨둔 항아리란 항아리 죄다 갑자기 간장 다리는 냄새를 진하게 날리고 신들은 내 안으로 마구 들어차는 것이다. 어때? 마음에 들어? 네. 너무 어떻게 이런 시를 쓰시죠?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이 그 저기 이거 입에 발린 입에 발린 얘기 하지 말고.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니라 저는 어떻게 이 이미지와 이런 것들을 불러내는 게 봄비라는 거에서 정말 저는 지금 이제 시를 막 배우고 좀 쓰는 입장에서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진짜 야, 입에 발린 말이 너 아니에요. 진짜 방송용 멘트야. 그거 좀 뭐. 방송을 좀 압니다. 이거는 기획자야. 이거는 너무 아니 근데 그 내가 이제 우리 동업자로서 보는 승태는 뭐냐면 사실 등단을 내가 같은 해 했거든. 나도 이제 92년도에 아주 허접한 데서 나왔고 뭐 그 내 등단한 잡지는 이제 사라져 버렸고 그러지만 어쨌든 내가 보는 한승태라는 시인은 오늘의 시보다 내일의 시가 더 기대되는 시인이기 때문에 그 늙지 않는다는 게 난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대부분의 그 시인들은 그 자기 만족해버리고 자기 그 시의 근육이 풀어지는 것조차도 경계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오히려 그 시의 근육이 단단해지는 시인들이 있는 반면에 내가 이 춘천이나 이쪽에서 만난 대부분의 시인들은 나이도 어린 것이 시의 근육도 떨어진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저는 좀 시인으로서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비판하는 지점이고 다행히 내가 지금까지 쭉 지켜본 한승태 시인은 끊임없이 다이어트하고 끊임없이 운동을 하고 해서 그 어떤 시의 그 긴장을 유지할 수 있는 근육을 키워가는 사람이라서 지금의 시보단 내일의 시가 더 기대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좀 응원하고 우리 한승태 시인이 보여줄 시의 끝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더 정말 긴장된 시로 아마 우리 앞에 좋은 시집 갖고 나올 거라고 믿어요. 내일을 믿지 마세요. 지금을 믿으세요. 지금. 난 그런 생각이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 그 도현은 아주 여유 잡고 가서 잘. 근데 사실 이거 제가 이게 처음에 그 발상을 할 때 처음에 이제 어떻게 발상을 했던 거냐면 이게 간장 냄새 때문에 간장 냄새. 왜냐면 그 예전에 IMF 때 내가 내 고향을 드나들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였는데 산골짜기를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갑자기 그 뭐 더덕 냄새가 확 내려오기도 하고 날씨 흐린 날은 어떤 날은 뭐 저기 배꼽 떼꼽 냄새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 이 냄새하고 간장 그 다릴 때 그 냄새가 비슷해. 이 냄새가 쭉 내려온다 그러면 그래서 여기 뭐가 있지? 해서 골짜기를 쭉 따라 올라가면 그 집터가 있어요. 그때 IMF 때라 그래서 그 빈집들 다 때려 부셨다고. 그 저기 사람들 써갖고. 그래서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 항아리들 깨지고 막 이런 데서 보면 그 간장들이 이렇게 이제 쫄았다가 오래된 비가 간장. 오면 이제 다시 또 이렇게 됐다가 그 냄새가 이렇게 쭉 타고 내려오는데 간장 냄새. 근데 그
냄새를 맡으면서 그 아주 묘한 느낌이 연결이 돼요. 이게 뭐냐면 내 연원하고도 연결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나를 점지해준 삼신 할머니하고 연결된다라는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이제 그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항아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자궁의 상징이잖아 이게. 이게 또 그런 또 이거는 근데 나중에 이제 덧붙인 거고. 진짜 자궁이니? 뭐 어떻게 보면은 여기 뭐 부풀어 이런 배와 이런 이미지가 나와서 이건 나중에 덧붙인 거야 사실은. 아니, 솔직히 얘기하자고. 처음에 그 생각 안 했어 사실은. 나중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거고. 거기까지 가는 게 난 중요한 거야. 해몽을 덧붙이시는 그럼. 아니 어쨌든 이렇게 하다가 이게 사실은 이것도 오랜 동안 고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염두에 둔 건데 어쨌든 처음에 애초에 딱 시작할 때는 뭐냐면 그 냄새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네, 냄새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이런 시집이 또 이제 달아실 어게인 시인선 두 번째로 나온다는 거. 그래서 달아실 앞으로 달아실 어게인 시인선도 좀 소개 좀 해주시오. 달아실 시인선 중에서 가장 허접한 시집이 하나 나오겠지만 그건 이제 제 시집인데요. 그걸로 끝으로 해서 이제 올해는 마감을 하고 그 내년에는 이제 박정대 시집, 그다음에 박용화 시집 절판된 2권 아니 이제 또 내년에 나온다는 거 그렇게 해서 달아실 어게인 시인선은 1년에 한 3권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 우리 한승태 시인의 이제 신작 시집이 또 달아실 시선에서 실릴 수 있도록 정말 고대하고 또 고대합니다. 아 근데 형 그 저기 복한할 때 게스트는 누굴 부를 거예요? 내가 그 저기 복관할 때 그건 없어요. 그 내 거는 안 합니다. 그게 어딨어? 자 그래서 이제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광란의 밤 뭐 그때는 뭐 그냥 광란을 찍자고. 토사광란을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내가 그 저기 그 태워야 될 것들이 좀 있어. 그거 진짜 쌓아놓고 한번 화형식 하면서 진짜 복관 제대로 세레모니 한번 하자고. 화영식 되게 좋아하네. 그게 있어야 돼. 화영식 되게 좋아해. 아니 그게 있어야지 이게 또 저게 좋아. 그게 뭐냐면 그 있어. 저 김도현 소설가 일로 오시죠. 마지막 저 멘트 한번 저 해야 되니까. 자리 없는데. 아니 여기 껴앉자고. 뭘 저기. 아유 저 뒤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우리 한승태 시인 그 요 코너 끝내면서 뭐 마지막 한 마디씩만 듣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승태 얘기 듣고 마무리하자고. 응 들어가. 그래. 나는 좀 마이크 빼서. 네. 저 김도현 소설가님 같이 쓰세요. 네. 먼저 자, 손을 드셔야 돼요. 자 이제 가까이 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요 얘기 하자고 이제 이번 그 바람분교 복간을 통해서 한승태 시인에 대해서 바라거나 혹은 뭐 축하 메시지나 뭐 아주 짧게 한 마디씩 하는 걸로. 자 저기 형근 형부터 한 마디 하시죠. 나부터? 응. 난 저도 못하는 줄 알고. 아니 여기 고돌이 순이야. 저는 한승태 시인을 물론 시로다 먼저 만난 건 아니고 뭐 어떤 뭐 다른 비즈니스 때문에 만나서 이제 한승태 시인에 대해서 뭐 그 여러 가지 형제 전시 때문에 만났어. 희노애락이 있지만은 저는 한승태 시인이 굉장히 이제 초질간 자기가 하고 있는 일들을 계속 이렇게 그 아주 치열하게 사는 그런 모습하고 근데 이제 나는 지금 뭐 이렇게 이 바람분기처럼 이렇게 시가 좀 더 치열한 시집이 더 나올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시가 더 기대되고 요번에 그 달아실 어게인 시선에 한승태 시인의 어떤 그런 바람분교 이 시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그걸 또 디자인할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이나래 씨.
네. 저도 한승태 시인님을 처음에 시인님으로 알 건 아니고 일 때문에 이제 지역의 문화기획자로 또 이렇게 뵀는데 되게 날카롭고 항상 그런 이렇게 딱 뼈를 때리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되게 조금 무서우시거나 약간 그런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시를 읽어보니까 너무 제가 존경할 만한 그런 문장들을 너무 많이 쓰시고 이 바람분교 복간을 이제 하시는 거 너무 축하드리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저도 뭔가 많이 공부도 하고 또 이제 분석도 하면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축하드리고 그리고 많이 홍보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또 동업자 의식이네 이거. 자, 이제 또 마지막으로 우리 김도연 소설가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한승태는 신이 되기 전부터 알았었고 아마 다른 누구보다도 그 여러 면을 이렇게 봤던 케이스인데 아까 잠깐 그 승태 시에서도 대해서 얘기했겠지만 아마 복간이 되면 지금 이 시집을 냈을 때보다 훨씬 아까 승태 씨가 어떤 살아나는 게 아마 이게 좋은 계획 아마 독자들도 더 많은 부분을 분명히 보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이건 정말 묘한 얘기인데 하여튼 승태 씨는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자꾸 더 많이 떠오르게 만드는 시인 같아요. 그건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고 어떤 사람의 시는 한 번 읽으면 끝인 시가 있는 반면에 승태 씨는 묘하게 새로 읽을수록 더 새로운 의미가 계속 떠오르게 하고 새로운 풍경이 나타나게 하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번 복간은 굉장히 곧 다라실이 건물 하나 지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좋아. 축하드립니다. 나 이런 멘트 좋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번 달에 바람분교가 세상에 나옵니다. 우리 한승태 시인의 마지막 소감 얘기 한번 듣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돌고 돌아서 원래의 주인을 찾아서 이제 나오는데 어쨌든 저도 사실은 허점이 많이 보여서 많이 고치긴 했지만 아마 큰 틀에서 크게 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 분장을 하고 화장을 하려고 많이 노력은 했으나 뭐 어쩌겠습니까? 뭐 허점이 보이고 티가 보이더라도 그게 한승태인 걸 그걸 뭐 저는 한승태가 그렇다라고 봐주시면 저는 고맙겠습니다. 네. 오케이. 자, 이상으로 한승태 시인 바람분교 복간 기념으로 이렇게 자리를 만들었고 참여해주신 우리 김도연 소설가 전부다 우리 이날의 게스트 다 고맙고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